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사람인지라 누구나 실수는 하면서 사는데요. 그런데 실수가 대박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요즘에 붙여 쓰는 노란색 메모지의 시작이 됐고요. 자동차 타이어는요, 한 청년이 황을 끓이다가 실수로 고무 위에 엎질러서 합성 고무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 때문에 괜히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요. 생각의 시선을 뒤집어보는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밥 딜런, Don't Think Twice, It's Your Life.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e. You don't know by now.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e. It doesn't matter anyhow. When your rooster crows at the break of dawn, look out your window and I'll be gone. You're the reason I'm traveling on.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It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The light I never know. And it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I'm on the dark side of the road, and I wish there was something you would do or say to try and make me change my mind and stay. We never did too much talking anyway.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There ain't no use in calling out my name, gal, like you never did before. And there ain't no use in calling out my name, gal. I can't hear you anymore. I'm thinking and wondering, walking way down the road. Once loved a woman, a child I'm told. Gave her my heart, but she wanted my soul.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Well, so long, honey, baby. Where I'm bound, I cannot tell.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e. So I'll just say fare thee well. No, I ain't saying you treated me unkind. You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don't mind. You just kinda wasted my precious time.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4월 6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Your Life. 두 번 생각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런 노래였는데요. 정말 실수로 탄생한 대박 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냉면을 만들려다가요, 굵기 조절을 잘못해서 만든 게 쫄면이고요. 고무를 만들다가 실패해서 생긴 게
껌이라고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각자의 몫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이요.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절기입니다. 동지 후에 105일째 되는 이 절기 뭘까요? 너무 쉽죠. 정답 보내주실 분들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목소리가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쩜 이렇게 요즘에 예쁜 여자도 꽃샘추- 감기가 걸리는구나. 네. 라디오라고 막 던지시네요. 네. 이렇게 즐겁게 저희가 문을 열어봤는데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말 걱정되는 뉴스가 많아요. 그 구직자 2명 중에 1명이 취업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3년 전보다 한 13%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취직하려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너무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요. 뭐 사기 종류로는 뻔하죠. 뭐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을 안 하고 또 뭐 다단계 그리고 뭐 통장이나 현금 카드 요구하는 것도 있대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일단은 예방책이라는 게요. 네. 이 구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또 반대로 왜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우리 애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급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급하죠, 근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취업할 때 통장이나 현금 카드 요구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기를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한테는 좋은 기회야. 나한테만 이러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은 사기인데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만 알면은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내가 정말 그 직업을 원한다라면은 네. 그 상대에서 내 능력도 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내 거에 대한 갖고 있는 장점들, 자원들,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은 회사에서 통장이나 현금 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비상식적인 얘기인데 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야죠. 내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게 제대로 가는 직장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인데 나한테만 특별한 배려겠지라고 자꾸 그쪽에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노 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지. 왜냐면 안 이런 기업이 많은데 내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곳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예. 왜 내가 급하다 보면요. 아무리 내가 종교를 믿다고 하더라도 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급하다 보면은 급한 마음이 불안 때문에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에서 제일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부정한 거나 부당한 걸 요구할 때는 아니라고 일어나도 직장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국한되면은 숲이 안 보이고 그 나무 하나만 보이다 보니까 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나한테는 마지막이야. 이거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 잡아야 되는데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어. 만약에 남자가 예. 여자가 남자 이성을 고를 때 둘이 사기. 내가 너무 급한 마음을 보이잖아요. 네. 내가 너무 좋아한다면 여자분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물론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 자리를 뺏길 수 있고 내 돈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 네. 왜냐하면 취업 사기를 하면은 보통 돈이 몇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학원 끊어라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내가 직장도 없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갖고 가겠어요? 부모님 아니면은 없어서 또 돈을 대출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해라라는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분히 갖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언제든지 내 순서는 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옳지 않은 일에 현혹되지 말라.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권영창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71에 0945번, 02771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을 들어볼 텐데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은평구예요. 네. 네, 이제 28살 아들은 네. 53세 엄마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네, 그 그리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네.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아. 학교가 지방대였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숙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형편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휴학 보내고 공익유원 있잖아요. 네. 예, 네네네. 예. 군에 갔군요. 그것도 이제 2년 넘게 했고요. 네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대라는 경영학과를 또 돌렸어요. 네네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 네, 그것도 지금 휴학 놓고 네네. 취직의 문턱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 네네네. 예, 얘가 너무 뚱뚱해요. 혹시 뚱뚱하다면은 킬로그램 수로 좀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나가나요? 키가 한 180 정도 어휴. 되는데요. 네네네. 예, 이제 한 1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 약 150kg 정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는 균형이 그렇죠. 잡힌 몸매인데, 그렇죠. 네네. 키도 크니까. 그렇죠. 네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몇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0세부터 크게 나왔고요. 네네네네. 네, 유치원 때부터도 다른 애들보다 배나 더 커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네. 지금 와서 취직 때문에 네. 선입견으로 인해서 아. 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리고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국가에서 이렇게 노동 저기에서 이제 하는 걸 네. 해보니까 거기서도 또 잘리게 돼요. 무엇 때문에 잘렸다고 생각되시나요? 예, 몸이 둔하니까 둔해 몸무게 보인다고요. 때문에. 네네네. 예. 얘가 원래 또 찬찬하거든요. 네네네. 예, 손재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느려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예. 또 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 자기가 좀 취미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가 하려고 하면 네. 또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자주 아파요. 발목이 아프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가 해보려고 그러면 다리가 자꾸 아프고 예, 병원에 가면 그렇게 특별히 네. 할 거는 없고요. 살을 빼라고 좀 하지 않던가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이 세상에- 아픈 건 아닌데 네, 어디 일-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힘들어하고요. 예, 그러니까 발목이 자꾸 발목이랑.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앉는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그때그때 자꾸 침도 맞고 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좀 발목이 약하신 나아지면 거군요. 근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어머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2남 3이요. 2남 3녀 중에 몇째세요? 형제 중에서.
제 형제는 이남 이녀 중에서 한 사람 먼저 갔고요. 네네네네. 예, 딸 둘이 아들 하나 했어요. 아, 몇째세요 그 중에? 큰 딸이에요. 아, 큰딸. 그리고 네. 우리 지금 형제는 아까 이남 삼녀라고 했나요? 아니요, 자녀가요. 자녀. 저는 아들 둘이요. 아들 둘. 아들 둘의 몇째인가요? 첫째인가요? 큰 애예요. 크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일단은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네, 예. 혹시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믿는 정도가 1부터 1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80이요. 예? 8 정도.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어머님이 좀 맡겨주시는 건 한 어느 정도세요? 믿고 맡기는 거. 8이요. 8 정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드님이 지금 키가 180에 150kg이면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이걸 우리가 상담할 때 표면적 이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니까 키가 80에 150kg 정도 가는데 이래서 취업이 안 되고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요거를 표면적인 이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외부적인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내부적으로 간다면은 어머님은 지금 180에 150kg이 넘는데 그냥 체격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물론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왜냐하면 큰 딸이기 때문에 어머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이남 이녀 중에 큰 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믿어주는 건 좋고 긍정적인 건 좋은데 현실을 현실로 보시고 좀 더 아드님과 아들아 너가 취업이 되려면은 좀 더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저희가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잉은 우리가 취업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두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비잉은 뭐냐면 존재 자체로 있어서 아들아 너를 믿는다 하고 아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어머님이 믿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머님이 조금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믿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보를 하셨지는 않았나 한번 묻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진 않고요. 네, 그러진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워낙 네. 급한 성격이고 네네네네네. 예, 뭐든지 제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야단치고 막 네네. 포거나고 엄하시구나. 또 그러시구나. 되고요. 네.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적으로. 예, 칭찬이라든지 감싸고, 네. 잘할 수 있게 네. 예, 그리고 또 오히려 거꾸로 저는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활동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같이 엄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음. 예, 그런 데를 이렇게 조금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포인트 팁을 드린다면은 오늘 일단은 어머님 아드님 취업 시키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 성결 과제가 뭐냐면 어머님은 그 지금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은 어머님과 함께 일단은 아들아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한번 어머니 저를 따라해볼게요. 아들아 너를 믿는다. 아들아,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님. 지금 아드님이 20대 중후반인데 지금 180에서 150kg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역추적을 하다 보면요. 네. 아들이 할 수 있는 자존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이제 박탈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님은 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걸 자꾸 챙겨주다 보면은 내가 그 사이에 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님이 아들을 좀 취업시키고 싶다면 좀 긴 시간을 한 3개에서 6개월 두시고요. 어머님이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하지 마시고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좀 두시고 옆에서 좀 적극 지지와 후원해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다짐. 아들아 나는 믿는다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볼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너를 긴 시간을 놓고 너를 네. 그 존재함 그 자체를 네. 기다린다. 네, 오늘부터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저희도 응원해드리니까 어머니 천천히 한번 해보실 수 있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어머니 고민이 많으실 많죠. 텐데 어머니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머니께서 먼저 의욕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믿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한 3개월에서 한 10kg 정도 아드님과 함께 빼시는 거 한번 계획 잡아보세요.
아, 근데요, 그거 네. 해봤어요. 네. 근데 해보셨는데 지금 꾸준히 안 쉽지 않죠. 하셨죠? 쉽지 예, 않아요. 음식도 해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드님한테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너는 예, 비잉에 대한 거에서 자꾸 존재감을 높이셔야 돼요, 어머니. 네. 너 조금만 살 빼면 아주 멋질 거야.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같이 하자. 또 운동했어 네네네. 이러지 마시고요. 예. 한번 같이 애써 주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이런 어머니들 진짜 많으세요. 이렇게 사실은 고민하시는 많아요. 어머니들. 근데 제가 네.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을 해보시잖아요. 사실은 아드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해주다 보면은 아들은 그 중간에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자꾸 피곤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네, 되는 게을러지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선물이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2부에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아,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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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 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와 있거든요. 네. 얼른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힘 있는 게 보통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거 보시니까 무슨 좋은 일이 본인 있으신가 소개 봐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그 서울에 사는 안소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이세요? 아, 제가 이제 이 개인 택시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딱 운행하러 나오면 항상 ITN 94.5를 항상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아유, 잘하신 감사합니다. 거예요. 대박 나실 거예요. 네, 창업하게 된 동기를 저번 때 네. 이렇게 말씀 그럼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성공담이요. 예, 저도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잘하셨어요. 좀 소개해 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 때는 이제 그 13년 동안 좀 이 격리직을 하다가 네. 이제 애들 셋을 키우면서요. 네. 40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뭐를 좀 해보려고 나오는데 뭐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애들 셋을 키우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택시 자격증을 따로 잠실로 나갔죠. 네네네네네.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300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2명 정도밖에 2명. 여자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그 떨어지면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 영업용 택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네. 합격을 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 권유로 해갖고 예. 2번 보고 2번 봐서 또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는데요. 이게 꼭 세 번째 붙더라고요. 네, 글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어려워요. 네, 막 지리 문제가 나오는데 주부들이 뭐 집에서 이런 것만 하다가 네. 여기 와서 이거를
그 시험을 보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저는 대단한 게요. 네. 세 번 만에 붙으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공부가 제주에는 연예인 남자인데요. 지금 5번째 네. 떨어진 친구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하고 또 택시 자격증 시험하고는 또 다르죠. 문제가 또 달라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또 그 영업용 택시 회사를 가면은 또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남자. 몇 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240명 중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이야, 꽃이네 꽃.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많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를 하고 나서요. 네. 한 3개월 동안에는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운전이라는 업이 그래도 뭐 한 3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여자분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요즘 시대에 뭐 운전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거의. 네네. 많이들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운전업을 택시 뭐 영업용이나 개인 택시나를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에 네. 개인 택시는 제가 늦은 시간에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네네. 저도 하루 목표액이 있거든요. 네, 있죠. 개인 네, 택시라도. 그래서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림도 하면서 이거를 하니까 살림하는데 뭐 페이로 따지면 살림하는데도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네. 저도 이거 하루 목표액이 있는데 네. 못하면은 제가 저녁 늦게까지도 하거든요. 아, 그럴 때 있죠. 제가 이걸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제 차를 타면은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전하고 맞아요. 편안해하시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나오셔가지고 저도 영업용 택시를 3년 했어요. 네네네. 아, 3년 네, 하시고. 그랬다가 개인 개인 택시를 한 지 이제 하셨군요. 지금 3년 반 정도 됐는데 네네. 굉장히 저는 이거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봄에는 꽃구경 뭐 신비스러운 새싹도 제일 먼저 보죠. 또 가을이면 낙엽 구경도 하고 뭐 첫눈 내리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보면서 네네. 굉장히 그 집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네. 안 선생님, 네. 그 금방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애청자 중에서 도전하실 분은 그래도 힘든 게 있잖아요 하면은 어떤 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네. 그거는 네. 조금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 팁 하나만 주세요. 예. 힘들었던 걸 네. 어떻게 이겨냈다. 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또 이 술 드신 손님들 예, 있잖아요. 밤에 술 취하신 분들이 아이고 진상들이야. 택시비를 떼어먹고 도망가요. 이런 도둑님들 같은 이라고 그냥.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술 취해서- 쫓아갈 수도 없어요. 네. 왜 네네. 그러냐면은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괜히 그분들 시비가 쫓아가다가 걸리면 괜히 저만 네.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비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오늘도 제가 오늘 그만큼 적선을 냈다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 아이고. 해줬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가고요. 네. 또 이제 아무리 그 뭐 개인 택시를 하더라도 서울 시내 지리를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있죠. 그렇죠. 네, 제가 광진구 사니까 저 앞쪽에 어디 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이런 그죠. 데는 잘 몰라요. 근데 또 잘 손님들은 가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막 박학다식 해갖고 모든 길을 다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타고 가다가 모르는 지역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죠. 거기 잘 모르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타박을 하세요. 그쪽 주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인 택시를 하지? 하면서 그럴 이렇게 때 또 택시 끊이는 여자라서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식으로 하시면 네, 정말 네.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ABC 한글을 배우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주부이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비를 안 찍고도 제가 운행을 많이 잘 저기 하거든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부터요. 저 대신에 월요일날 이쪽으로 나오세요. 상담해야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네.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안소영 운전자님. 네, 기사님. 네, 기사님 이렇게 보시면 내가 오늘 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러면서 네. 자랑 많이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저희 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많이 좀 전파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긍정의 힘을 보여주시네요. 월요일 날 아침에. 그죠? 저랑 비슷해요. 네. 300명 중에 2명이 응시했다면 150대 1인데 네. 부정으로 보면
다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게 부정이거든요. 예, 긍정은 300명 중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또 230명 중에 한 명, 아우 나는 그만둬야겠는데 그게 어떡해. 부정이거든요. 근데 막 긍정은 뭐냐면은 230명이 남자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네. 그리고 팁을 드린다면요. 예. 혹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녁 때 오히려 운전하면 여자 손님이 반긴다고 하는데 그쵸. 혹시 술 취한 손님이나 남자 손님이 좀 무섭다면은 저녁에 운전하지 마시고 일단은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주부는 낮에 또 시간을 또 파타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이렇게 취업할 데가 없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장하시니까요. 많이 네네네.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만나볼게요. 용인 신갈동에 사시는 윤정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2살의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지난 9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다시 힘을 내보기로 남편과 의기투합했는데요. 네. 남편이 몇 차례 재취업에 실패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우울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는 것 같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 행여나 더 마음을 다치게 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권영창 교수님 도와주세요 네. 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전화 인터뷰하신 우리 주부님한테도 비잉과 두잉을 얘기했어요. 네. 비잉은 뭐냐면 내가 있는 존재감 자체로 네. 당신은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두잉은 뭐냐면은 행동으로 좀 보여줘. 취업해주면 안 돼. 근데 금방도 내가 잔소리라면 잔소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잔소리를 하시면 하실수록 게임으로 빠지고 TV 속으로 빠지는데 혼자서. 잔소리보다는 예. 여보 나 당신이 얼마나 힘든 거 알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까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한마디를 해보세요. 믿어요. 남편들을 상담해 보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큰데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이 되고 안 되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취업 잘 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역학으로 조사했더니 자신을 믿고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뤘을 수 있었던 것도 영찬아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저희 어머님이 매번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2005년 억울하게 구치소 갔다가 또 2007년 세트장 무너서 병원에 6개월 있다가 많은 걸 다 겪었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 왜냐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존감을 잡고 존재감을 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잔소리보다는요. 예.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요. 그 안에서 남편의 역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요. 나를 무시할 줄 알았던 아내가 나를 정말 믿는다고? 정말 사실이야. 그게 한 3번, 4번 반복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게임을 그만두고 TV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돼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지난 9월이면 사실 네.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네. 아직 1년도 안 됐고 네. 한 6개월 좀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정말 믿어주고 당신 지금 쉴 때야. 좀 충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남편한테는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급한 네. 게요. 우리는 지금 객관적이니까 네.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 아내나 남편분은요. 급해서 하루하루가 여보! 아니면 아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조금 더 아내와 남편을 객관화해서 좀 천천히 보시고 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이럴 때 네.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윤정미님 사연 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편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원포인트 팁은 뭐냐면요. 우리 아내 전업주부인데 경력이 당달됐잖아요. 다시 네. 재취업할 때 남편의 힘도 큽니다. 당신이 무슨 소뚜껑 하다가 나가서 되겠어 나오면 안 돼요. 네. 당신 할 수 있어. 예. 난 믿어. 그리고 네. 사랑해.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작전 타임 여러분의 성공담 사연도 들려주세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이야기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과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고민 있으신 분 한 분 문자 네. 들어와 있는데요. 4525님,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45의 여자입니다. 진로를 바꿔보고 싶어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유치원 보육
교육교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합니다. 네. 45 너무 늦은 선택이 아닐까요? 저는 45? 늦지 않다고 않았죠. 보시는데 예, 대신 예. 이거를 왜 간호조무사를 하시다 유치원 교사를 할지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 네. 이게 경제적인 여건 때문인지. 근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네. 준 공무원급으로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사립 유치원은 굉장히 보수가 작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40 이상인 게 젊은 선생님들은 최근에 유수를 하다 보면은 네. 물론 몇 분이지만서도 욱하다가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근데 좀 연륜이 있는 어머님들은 자녀도 약용해봤고 그래서 오히려 어느 유치원에서는 40대 이후부터 선생님을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고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하는지. 또 자격증도 따야 되거든요. 따야 되죠, 당연히요. 예. 그래서 표면적인 이슈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건데 내면적으로 가면은 내가 여기서 뭐를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직업으로 갈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네.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 일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 일이죠. 그죠. 네네네.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직하려는. 근데 제가 할 때 뭔가 예. 상처를 받으시거나 어. 인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네, 해보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네. 사연으로 이렇게 문자로 받아서 자세는 알 수 없지만 네네. 일단 지금 상황을 한번 네. 꼼꼼히 또 저희한테 긴 사연 살펴보시고. 주시면요. 저희가 네. 또 해결책도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벌써요? 어떠세요? 예. 저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자꾸 자존감 얘기를 하고 존재감 얘기를 하냐면요. 나 스스로도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근데 네. 내가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한테 전화하셔서 고통을 호소하고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가 될 테니까요.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희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함께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전성기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생 작전 타임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봄날은 봄날이요? 봄날은 네, 봄날은. 봄날은 40대. 여자가요 제일 좋은 때가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사는 거며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40대가 제일 봄날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 어렸을 때가 봄날인 것 같다. 지금 애들이 다 컸으니까. 여기 가게를 버리고 훌훌 여행 갔을 때 그게 봄날이에요. 난 그게 최고의 봄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쎄 내가 봄날이 있었을까 싶은데 나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니까 장사도 안 되고 장사가 경기가 좋고 면은 항상 봄이죠 뭐 봄날인데 그렇지도 않고니까 내 인생에 봄날은 아직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오겠죠 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봄날이요? 지금이 봄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니까 지금이 최고 봄날인 것 같습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봄입니다. 오늘은요, 내 인생의 봄날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40대가 봄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이 지금이 봄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는 40대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제게 봄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봄날 바로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짤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봄이 되면 안구가 건조해지면서 눈 피로도 심해지는데요. 눈이 피로하면 만사가 귀찮고 스트레스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눈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눈 주위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1분 정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마사지를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멀리 보기입니다. 1초 동안 멀리 보고 1초 동안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보는 걸 2번 반복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또 1분간 명상하면서 눈동자를 돌리는 운동도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지금 왠지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먼저 눈 피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찬 음식을 먹는 절기 뭘까요? 하는 거였는데 정답 한식이었습니다. 2911님 그리고 0415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고향의 봄 들을 텐데요. 소프라노 신용옥님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